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3월 7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3% 올라서 246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작은 살짝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는 그래도 꽤 상승을 했었는데요. 거의 한 0.5%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가기가 참 쉽지는 않네요. 보면 2400대에서 참 지겹게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3300억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외국인 이 순매수는 계속 이어지는 모습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좀 GDP 지표라던가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보면 이제 4분기 때 GDP가 나온 거죠. 사실은 이제 속보치가 먼저 나왔었고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최종 결과입니다. 이제 확정치가 나온 건데 4분기가 이제 마이너스 0.4% 이렇게 나오면서 역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참 이런 GDP나 이런 거는 안 좋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떴는데 결국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좀 하락을 했죠. 3만 5천 불대에서 3만 2천 불대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별로 기분 좋은 이런 뉴스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대만한테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처음으로 대만에 이제 뒤쳐졌네요. 이게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대만이 우리보다 앞섰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GDP가 더 높았는데 대만한테 이렇게 뒤졌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도 사실 대만한테 따라잡혔는데 사실은 시가총액 따라잡힌 거가 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가 대만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대만이랑 사실은 비교될 만한 수준이 아닌데 대만이 우리나라를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아직 좀 더 클 때도 있고 막 그렇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 계속 이렇게 좋은 소식은 잘 안 들리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런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죠. 특히 이런 게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해야지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요. 참 끈질기게 이렇게 안 좋긴 하네요. 오늘 이제 주요 종목 한번 보시면 오늘도 역시 2차 전지 결국에는 요즘 장세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업황이 그나마 여기가 이제 제일 낮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3.4% 이렇게 오르면서 56만 원대 이렇게 갔고요. 삼성 SDI도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죠. 오늘도 1.5% 이렇게 오르면서 79만 원대 이렇게 갔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참 소리 없이 강한 것 같아요. 오늘 1.9% 이렇게 오르면서 74만 원대 이렇게 갔고요.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제 생각이 됐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들이 대부분 다 오르는 가운데서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5% 하락하면서 20만 원대 이렇게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11% 이렇게 올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는 2차 전지 전부 강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셀트리온 쪽이 조금 강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7%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 쪽 주식들이 조금 강했습니다. 근데 반도체나 인터넷 쪽, 인터넷 IT 쪽은 계속 안 좋네요. 오늘 삼성전자 1.3% 빠져가지고요. 지수는 이제 이런 2차 전지 때문에 보합이 같지만은 사실은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오늘 장이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죠.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빠졌습니다. 네이버가 1.6%, 카카오는 3%나 이렇게 빠지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SM 지분 그 확보 네, 인수전이죠. 네. SM 인수 때문에 하이브랑 지금 카카오 뭐 여러 이런 지금 주체들이 싸우고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 인수하는 데다가 이게 돈을 쓰는 게 글쎄요. 지금 사실 네이버도 저번에 그랬었죠. 이런 지금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되게 보면 인수합병 해가지고 회사의 어떤 주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현금을 낭비하거나 이런 재무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수합병은 좀 안 좋게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현대차 그룹도 뭐 1% 정도대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살짝 올라가지고 뭐 1,300원 거의 이 정도에 지금 딱 걸쳐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씩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는데 역시 미국도 그렇게 시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뭐 다우 33,000, S&P 4,000 정도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거는 WTI가 좀 올라왔어요. 네, 80달러대 이렇게 또 왔습니다. 지금 WTI 같은 경우는 거의 70에서 80달러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박스권에 어느 정도 상단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80달러대에서 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도 조금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WTI가 80에서 85, 90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소유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는 뭐 좋지 않겠죠. 네.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그 좀 크게 올랐다가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4% 밑에서 이렇게 계속 있고요.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경우도 조금 계속 떨어져 가지고 3.66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주식시장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뭐 주목해야 될 이제 지표는 뭐 미국의 아무래도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미국 물가 지표가 보시면 3월 14일이니까 다음 주,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겠네요.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수요일 정도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서 연준의 이제 정책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가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